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유튜버 여러분 또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기자회견을 이제 청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재검표를 위한 노력을 하는 와중에 한 곳에서 다른 작업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우편 투표죠. 사전 관외 투표. 우편을 통해서 배달이 되는 사전 관외 투표의 등기 번호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요청을 해서 받은 목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272만 건의 우편 투표 사전 관외 투표 용지에 대한 등기 번호를 입수해서 그 우편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어디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전부 우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272만 표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 표본으로 한 것이 아니고 272만 표 전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 끝낸 결과가 오늘 발표될 텐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A에서 B로 간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등기 우편이 간다.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투표용지가 담겨진 그런 우편이 간다면 그것은 서울, 부천, 부평, 인천 이런 경로를 따르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투표용지가 만약에 서울, 태백, 대구, 제주, 부산, 대전 이렇게 했다가 광주 들려서 다시 인천으로 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투표용지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유지를 통해서 전달된 투표용지들이 수백만 표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오늘 하나하나 유형별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다음에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은 박주현 변호사께서 해주시겠고 그 이후에 석동현 변호사께서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 감사 신청을 하는 그 건 벌써 하셨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여러분께 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저기 기자회견문이 거의 도착했으니까요. 이게 도착하는 대로 제 낭독을 시작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만 석동현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그 메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관외 사전 투표의 문제점에 관한 그런 자료 낭독에 앞서서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정확히 넉 달 전인 지난 5월 7일 날 저희들이 제 옆에 지금 서 계신 민경욱 의원의 인천 연수구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엊그제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넉 달이나 지났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참 저희들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단순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투표 개표 과정에서 무슨 표수를 잘못했다 지금 그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기교적이고 아주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러한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 또 그러한 디지털 조작이 있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출마하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제일 앞장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넉 달이 되도록 그 재판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저희들은 우선 분개합니다. 법으로 180일 내에 이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남은 기간이 약 한 50일 정도 됩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든 저희들이 이 재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번 선거의 선거의 그런 흔적들을 낱낱이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넉 달 동안 팔짱만 끼고 재판 열리도록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과 또 이 소송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찾고 확인하고 논리를 세우고 그렇게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지금 보도되는 상황으로 봐서 조만간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위해서 재판 기일을 곧 잡을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즉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그러한 흔적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 점을 지금 법원 재판에서도 주장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함이 오늘 이 회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곧 민여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박주현 변호사가 상세한 설명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도 이 싸움은 어쨌든 우리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경찰관께서 발표할 때는 요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내린 상태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4.15 총선 우편 투표 역시 조작돼서 전면 무효이고,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등기 272만 4,653개 전수를 조사한 결과 수신 날짜와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배달 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 무효인 QR코드 사전 투표 용지를 사용했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규격에 안 맞는 투표지와 삼립방 박스가 등장했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 투표가 있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무려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등의 논문을 통해서 한국의 4.15 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두었음에도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 같은 후보 간의 현저한 차이가 난 개표 결과는 부정 선거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법원과 검찰, 선관위, 언론, 정당 등은 침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은 감춰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익 제보자를 구속시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민경욱 대표 저를 고발하는 등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 사전투표 272만 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 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했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전산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전산 네트워크로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 번호를 부여했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기수만 하는 것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개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돼야 하고 전산 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 기록, QR코드 발급 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 투표지와 전산 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시행돼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 방식입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됐습니다. 등기 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 투표들이 13만 8,860건이나 됐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닌 것이 13만 8,853건, 배달이 완료된 뒤에 배송이 진행된 말도 안 되는 건수가 14만 515건이었습니다. 인천 우체국을 향하는 관외 사전투표지가 경주와 포항, 대전, 부천, 경주, 부천, 포항, 인천으로 전국을 유람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 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이 걸리는 무려 27.88km의 거리를 단 1분 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 조작된 우편 투표가 32만 8,723건이었습니다. 도착과 발송, 도착 발송으로 진행돼야 할 우편 투표 배송이 발송 이후에 발송, 도착 이후에 다시 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나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65건이었고 접수 후에 재접수가 된 것이 3만 63건, 특정 우체국에 접수된 뒤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로 된 것이 5,097건이었고 동거인, 형제, 자매가 수령인으로 된 것이 800건이었으며 배달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것이 4,511건, 또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 투표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만 63,538건에 63만 5,386건에 달하는 관외 사전투표 등기 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나 부실 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또 그 양입니다. 어떻게 전체 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천여 건이 5천여 건의 관외 사전투표 등기 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전체 우편 투표의 23.3%인 약 63만 5천 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 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분은 전부 무효입니다. 불과 수천 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지구 선거구가 수십 곳입니다. 저만 해도 단 2,8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많은 수 표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 관외할 것 없이 사전 투표의 결과로 당락이 뒤집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천 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꿀 숫자이고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 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단 4표의 우편 투표가 찢어졌다, 개복이 됐다는 사실 하나로 전체 투표가 무효 선언이 되고 재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미뤄왔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표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그리고 무선 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 선거인 명부, 전산 확인 장비 등 증거보전 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같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됐습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와 벨라루스의 폭력 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일의 최악의 범죄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실체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고,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찢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서 엄벌해야 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선한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9월 9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과 선거무용소송 대리단 변호사 일동,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박주현 변호사께 옮겨서 부정선거, 우편 부정선거의 그러니까 유형별 무효 이유를 낱낱이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이 침묵하고 법원이 재검표를 미루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수사대를 결성해서 272만 4,635표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들의 주권이 박탈된다는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밤낮을 아끼지 않고
한낱이 밝히겠고 이 명백한 불법과 불의를 이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발로인 것입니다. 저 대법원과 검찰 등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어마어마한 열정과 애국심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민경욱 대표님께서 성명서에서 발표하신 발표하신 그 간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사전 투표 2,725만 8,043표, 272만 5,843표에 대한 관내 사전 투표 등기번호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입니다. 배달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입니다.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 시간보다 짧은 순간 이동 배송을 한 건이 32만 8,723건입니다. 접수가 취소되고 다시 접수가 된 경우가 3만 63건입니다. 그리고 출발, 도착. 원래는 출발과 도착이 있고 다시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어야 되는데 출발, 도착. 그리고 그 배송 시간이 각각 다르게 명시된 것들이 99,772건입니다. 그리고 배송 이후에 접수가 이루어진 건이 17,683건입니다. 그리고 수령인이 배우자인 것이 5,097건입니다. 형제자매 동거인인 것이 800건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이 관내 사전투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께서 그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그 현격한 격차가 전국 각각의 선거구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배포 자료로 첨부한 발표 첨부 자료에 보면은 상세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 연수울의 경우에도 민경욱 의원님이 당일 투표에서 42% 대 38%로 4%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48대 35로 졌고요. 관내 사전 투표도 48대 35로 졌습니다. 서울의 종로의 경우에도 이낙연과 한교안 후보의 그 당일 투표 차가 50대 47%로 3%에 불과를 했는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65대 32로 무려 33%나 되는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분당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당일 투표는 43대 49%로 오히려 김민수 후보가 6%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57대 36, 56대 36으로 20% 이상 오히려 졌습니다. 대전 중구 황운하 후보가 출마했던 곳은 황운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45대 52 그리고 17% 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55대 43, 12% 사전 투표 차이가 났고요. 관내 사전 투표는 61대 34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상당한 조작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그 빳빳한 사전 투표 용지, 삼립방 박스, 그리고 투표 상자 봉인지 훼손 등의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사전 투표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관내 사전 투표 등기번호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일련의 등기번호를 모두 등기우편 배송 조회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걸 모두 캡처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편 투표지의 정상적인 경로는 지금 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신 날짜가 표기되어야 되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로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접수가 된 다음에 발송이 되어야 되고 다시 도착이 되고 발송이 되고 우편 집중국을 경유해서 다시 도착 발송, 그리고 그 우체국의 집배원 암무개를 통해서
우체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수신 날짜가 빠져 있고 배달 결과는 배달 완료가 아닌 도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번호가 접수조차 되지 않고 발송된 것이 있고, 발송 후 도착 없이 다른 곳으로 다시 발송되거나 도착 후 발송 없이 다른 곳에 다시 도착되고, 경주에서 부천, 부천에서 경주로 다시 부천으로 가는, 또 다시 포항으로 가는 경유지가 엉망진창인 상상 초월 수준으로 뒤죽박죽된 그 투표지들을 어마어마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배원이 생략된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수령인이 배우자, 동거인, 형제 자매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수신 날짜가 이렇게 몇 월 며칠자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3만 8,860건입니다. 그리고 요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닌 도착이라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3만 8,851건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동서울 우편 집중국과 의정부 우편 집중국 간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만 해도 아실 겁니다.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최소한 30분, 40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거리를 12시 33분에 출발해서 12시 34분에 도착합니다. 1분이 걸린 겁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것들이 32만 8,72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가 되고 접수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또 접수가 되고 취소가 되었는데 이러한 건이 3만 63건입니다. 그리고 접수, 발송, 도착, 발송, 다시 도착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발송 이렇게 된 것들이 9만 9,772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발송, 도착 이렇게 두 건이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투표 시스템상 실수로 그랬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중복됐다는 게 아닌 게 발송인데 모두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오류가 아닌 조작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송 이후에 접수가 된 건들이 있습니다. 원래 접수가 된 다음에 발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송 이후에 접수가 된 것들이 17,68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회사, 공무원, 회사 동료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수령인으로 배우자라고 찍혀 있는 것이 5,097건입니다. 선관위가 무슨 동거 가족도 아니고 동거인으로 기재된 것이 400건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기재된 것이 400건입니다. 국가기관이 형제 자매, 동거인이 수령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그 일부 조사한 결과만 발표를 드리고 더욱 그 민경욱 의원님의 그 후보 지역구인 연수를 중심으로 다음 2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만이라도 엄청난 불법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4.15 총선이 전부 무효라는 것을 뜻합니다. 272만 표에 달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고 능멸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진정 투표를 했던 그런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분노하시고 소리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나라, 우리 후손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성을 느껴주시고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런 비유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강물을 어저께 뜨고 오늘 떴는데 이상하게 어제 뜬 물은 바닷물이더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지금 숫자로 나타난 이 잘못된 선거였는데 지금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어제 물을 뜨러 갔던 애가 봤더니 인천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온 것이 발각이 됐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숫자만으로 벌써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만 이번에 그 구체적인 이유 왜 제 지역구에서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의 숫자가 세 후보가 똑같이 0.39가 나왔는지 그것이 바로 사전 투표에 엄청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우리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달에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이 사전 관외 투표 그들이 얘기하는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72만 표의 우편 투표가 모두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오늘의 이 중요한 뉴스는 미국과 주요 민주주의 국가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 주시고 이제 재검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재검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 부정의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되지 않고 다만 그 숫자만 세는 것으로는 재검표 실질적인 의미의 재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께 일단 우리 혹시 한 말씀이라도.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행사한 한 표 한 표는 우편 봉투에 들어가는 순간 그 우편 봉투는 하나하나의 투표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투표함이 선관위 직원의 배우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이 투표함이 이 한 표가 담겨있는 투표함이 선관위 직원의 동거인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이 투표함이 전국 각지를 돌다가 불상의 도착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또 불상의 경로를 통해서 선관위에 도착했다면 그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편선거의 부정이라고 전체 선거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영어 방송. 영어 방송입니다. 혹시 연수구에서 먼저 개표를 한다는데요. 그때 또 선관위가 전에처럼 시연을 저들끼리만 한다 하는 식으로 유튜브를 전부 다 배제하고 하는 이런 일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전에 우리가 많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라는 걸 했습니다. 시연회라는 거를 자기에게 맞는 매체들만 초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껄끄러운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추방을 했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만행도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은 이번 선거에서 개표가 되더라도 선거 당시하고 똑같은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개표할 때는 모든 감시하는 카메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표할 때도 이 생방송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튜버들도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진실방송인데요. 지금 21대 총선이 부정선거고 오늘 말씀처럼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고에 우리 민경 의원님 비롯하여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재검표가 되거나 또 총선이 무효화된 이후에 우리가 현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 시스템이 QR코드라든지 사전선거제도라든지 전자개표 사용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정이 더 일어난 건데요. 우리가 다시 재투표를 해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면은 과연 그 뒤에 의미가 있겠는가를 염려했을 때에 이것을 재검표와 이 부정선거를 투쟁해 나가면서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이하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얘기할 걸 미리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잘못되게 된 데는 세 개의 공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자개표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자사기 기구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하고 프로그램은 사람이 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건드렸죠. 그래서 그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QR코드. QR코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리들은 모르는 그 암호를 숨겨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본선거는 하루에 하면서 당일 투표는 하루에 하면서 사전투표를 이틀에 걸쳐서 하고 그 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엉터리로 관리가 됩니다. 경찰의 입회도 없습니다. 저 택배 회사가 가져가고 그거는 이 통에 담지도 않습니다. 이 밀폐된 통에 담지도 않아요. 그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 입법기관의 몫입니다. 입법기관, 특히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번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제도를 올곧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 세 개의 악법, 세 개의 공공의 적을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세 개의 장치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이 제정되고 또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대한방송입니다. 요번에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부정선거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도 부정선거 또 해가지고 하는데 또 걔네들이 뭐 부정선거 아닌 것도 지나가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이게 부정선거다, 선거가 잘못됐다고 밝힐 수 있는지를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연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냐 혹은 부정선거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판을 뒤집어서 이 부정선거란 것으로 판정이 나서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그 의혹 또 걱정 뭐 두려움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선거 부정을 따지는 우리들의 싸움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또 다수의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번에 숫자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 나가면 됩니다. 이번에 안 밝혀지면 다음 달에 밝혀지고 다음 달에 안 밝혀지면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는 꼭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100년까지 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이 272만 표의 우편 투표가 부정이 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 투표 증거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또 힘을 더 내서
뭐 이번 이제 부정선거를 싸우기 위한 우리들의 대열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언론들, 다음에 보수 단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벌이고 있는 블랙 시위를 똑같이 일본에 있는 교포들도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혼자 이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커다란 깃발을 들고 결의에 나서고 있는 젊은이들, 그 1인 시위자들, 블랙 시위 여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치라. 예, 그대로 가면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의원님이 오신 것 같아서요. 이거 부정선거는 뭐 무조건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참에 속전속결로 빨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발의를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이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외에 법관의 겸직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빨리 개정을 한 후에 재선거를 하든지 보궐선거를 하든지 대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서서 개주는 결과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저기 심상정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뭐 한 달 만에 발의해가지고 비례대표 장량이 발의해가지고 뭐 9월달에 통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동안 그 국민에게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역사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이거를 빨리 최우선적으로 발의를 해서 속전속결로 개정을 하는 이런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이후에 이것이 재선거가 됐을 때에 정말 온당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커졌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의힘 그쪽에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선거로 그 민주주의가 지탱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인 유권자들께서 자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거 저 개정안 내지 않으면 다음번에 찍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부 요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선관위원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누가 하나 빠졌나요? 그런데 감사원장 말고 하여간 그런데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무려 3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헌법재판관, 다음에 대법원장,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 이 3명이 법관 출신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직은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볼 때 자기가 자리를 뜨는 순간 토사구팽으로 모든 부정선거에 그 책임을 지고 토사구팽 당한다, 자기가 이제 처형 당한다라는 두려움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평소에 법관들의 존경을 받던 권순일 대법관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촉구합니다. 이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원장 말고 현직 대법관 말고 나중에, 그러니까 대법관직에 있는 그 퇴임한 분들을 써도 됩니다. 그에 준하는 분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다음에 이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분들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그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규모 큰 수술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법률 개정 제정 사항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면 국민들이 일정한 수를 채워서 국민입법을 청원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법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불법 국회입니다.
지금 이 불법 국회가 만드는 법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만든 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불법 국회에게 법 만들어 하지 마십시오. 아십시오, 국민 여러분. 예, 제가 50명 지금 저기 VON 방송에서 이번에 표가 잘못 들어가서 당선이 돼야 할 사람이 떨어진 50명의 지역구를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면면 50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서 50명 대신에 국회에 들어가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50명의 얼굴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나온 거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함수보다도 이해하기 좋은 그 함수의 결과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50분에 지금 그 자격이 없는 헌법기관 그 사람 50명의 명단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애국 유튜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국 활동으로 우리가 우리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영어방송 우리 신의 한수 뭐 여기 구국의 메아리 모두 다음에 BJ 톨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주연 방송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은요 선상대 TV 그다음에 선구자 방송에서 같이 이원 방송이 되고 있을 겁니다. 또 기타 다른 곳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송을 다 같이 알리는 뜻에서 언제든지 출처를 밝히면서 방송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출입한 기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말이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특히 디지털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 한 분은 디지털 검증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답변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모든 표, 방금 얘기했을 우선 투표를 포함한 모든 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수상한 투표용지도 있지 않습니까? 빳빳한 투표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뭐 훔쳐주는 그런 얘기, 뭐 증거를 인멸하고 덮어치기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4개월, 5개월이 가까워졌죠. 거기에 대한 비난과 의혹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통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118일, 118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최장 제일 오래 걸린 재검표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146, 7일이 됐어요. 그렇죠. 예, 150일이 가까이 됐습니다. 5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늑장으로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룬 것은 지금 재검표 대상인 표에 대한 행정부 혹은 중앙선관위의 조작을 하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라고 우린 주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6개월로 단심제로 한 것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선거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불법사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없는 헌법기관들이 법을 주무르고 있는 이런 불법 상황을 최소한으로 막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5달 가까이 미루었습니다. 지금 5달도 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일단은 아직 사실 소송의 당사자 의원님께 통보를 해야 되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한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저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들에게 그게 왔어야죠.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론에서 이거를 그 시일을 당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로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이번 재검표는 없습니다라든가 뭐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순간에는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의원님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좀 일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좀 악법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자격이 없는 헌법기관들이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악법들이죠. 네. 여러분들 싫어하는 법들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얼른 나쁜 짓 해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사항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표를 얻었다면 그런 이야기도 통할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 이번 선거가 부정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꼭두각시들이 하는 연극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한시라도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그런 당선자,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은 혹시 고려하시면 안 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선거, 이번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직전에 그런 소송을 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제출된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확실하게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로 실시돼서 이제 확정이 돼서 대법원에 선언이 있고 다음에 무효 이미 밝혀져서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21대 국회가 5달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안에 있었던 반헌법적인 그 불법 행위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소송들이 지금 잇따를 것이고 그 잘못된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의 손해배상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그 혼란에 대한 책임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주범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끝까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